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이메일과 러시안과의 미팅이 대통령에게 큰 짐이 돼버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러시안 변호사를 만난 대통령의 사위는 대통령보다 자기 살 길을 찾는다고 대통령 변호인들이 비난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클린턴 후보를 쓰러뜨릴 정도의 정보를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화답하면서 러시안 변호사를 만난 게 드러난 트럼프 주니어가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만에 아들은 죄가 없고 언론이 마녀 사냥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특별검사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치인들은 러시안 룰렛,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급이라고 말하면서 쉬쉬합니다. 보스턴 글로브 칼럼니스트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린든 존슨 부통령 시절에 연결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임기를 못 채울 걸 계산하고 부통령 후보 수락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돈을 벌어봐야 북한 정부에서 80%를 떼가는데도 북한 대신 러시아를 택하는 북한 근로자의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생활을 뉴욕타임즈가 노예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네바다주에서 마리화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요를 공급이 채우지 못하는 배분 시스템 때문입니다. 관대함과 행복은 뇌에서 통한다는 과학 연구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섹스피어의 킹 리어도 생각이 나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도 생각이 납니다. 원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지고 나서 상당 부분이 클린턴의 이메일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안 룰렛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너무나 예민해 있고 자문이라든가 스텝 전부 동의하는 것이 백악관이 지금 좋은 직장이 아니다. 굉장히 긴장됐고 어둡고 그리고 뭔가에 집착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아들의 러시안 변호사를 만난 것이나 또 이메일을 뉴욕타임즈가 더 공개하기 전에 본인이 공개를 해버렸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일이 대통령 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아들도 연관돼 있고 사위도 연관돼 있고 해서 대통령의 사위면서 자문이죠. 그리고 딸 이방카는 자신들의 입장으로 아버지를 압박하고 또 멜라니아 트럼프는 멜라니아 트럼프대로 또 뭔가 백악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법률팀은 사위면서 자문인 자레드 쿠슈너에게 굉장히 불만이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 조사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 귀에 대고 사위가 늘 옆에서 다른 사람 다 내치고 귀에 대고 속삭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호사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아들이 러시안 변호사를 만난 것이 뉴욕타임즈가 토요일부터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자문팀들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은 끝까지 참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변호사 말을 더 많이 들어야지 되는데 사위 말을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이 사위 쿠슈너도 어차피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주미 러시아 대사도 만나고 했잖아요. 또 뱅크 사람도 만나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자기 살 길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방어해야 하는가, 자기 것을 챙겨야지 되는가, 이 부분에서 대통령 방어를 2단계로 두 번째로 내놓는다 하는 게 지금 대통령 변호사들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팀장인 마크 카소우츠 씨가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즈니스맨 때일 때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던 변호사인데 트럼프가 그의 전략을 싫어하고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위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트럼프 주니어가 굉장히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도전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열렬하게 그 지지를 하는 그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본인과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러시아 사람의 그 프로모터와 그 이메일이 주고받은 그런 것에서 이미 그 이메일상에서 당신이 만날 변호사는 러시안 정부 변호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그 정말 누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하이 퀄리티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러시안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이메일이 주고받으면서 이 아들이 I love it. 더군다나 늦 여름에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서 오면은 그 사람도 누구의 그 프로모터인데 그 팝 가수의 프로모터인데 그 팝 가수와 팝 가수 아버지가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와 굉장히 그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 팝 가수의 아버지는 친하고 러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개발업자고 그런 관계여서 원래 6월 9일 지난해 만나려고 했었던 일정도 그 러시아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부터 뉴욕에 도착하는데 그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나는 날짜를 6월 8일 3시에서 6월 9일 4시로 요청을 바꿔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조차도 이 트럼프 주니어가 다 오케이 하면서 그쪽에서 이메일만 오면 20분이 채 안 돼서 늘 그 답변을 바로 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뉴욕타임즈가 더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했는데 션 해니티가 11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러시아 변호사를 그런 식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뒤돌아봐서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좀 그 다른 그 처신을 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은 했습니다. In retrospect, I probably would have done things a little differently. Again, this is before the Russia mania. This is before they were building it up in the press. For me, this was opposition research. They had something, maybe concrete evidence to all the stories I'd been hearing about, but they were probably underreported for, years. Not 네, just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그 캠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요. 누구라고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상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좀 확인할 필요도 있었고, 뭐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튼 그 만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이제 조금 그 다른 그 방식을 취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제부터 많은 그 민주당에서는 뭐 매국노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라이벌 정치적인 라이벌을 캐내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일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국가 대 국가잖아요. 그래서 라이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적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I love it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국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주니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우리 가족은 나라를 위해서 뭐 캠페인 때부터 너무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지 나라를 절대로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During this campaign, whether it was my father and the work that he put into it, whether it was the rest of our family and the efforts that we put into it, and you know those efforts well, it's because we'd do anything for this country, so we're never going to put that in jeopardy, ever.
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 미팅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션 해니티가 모든 것을 다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물어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메일을 보면은 이메일이 공개가 돼서 처음에는 글을 잘 못 알아보게 공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뚜렷한 그 글자가 다 나왔는데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메일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이 메일, 뭐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후보를 돕는다 뭐 등등의 얘기들을 이 이메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낼 수 있지만 너무나 예민하고 하이엔드 정보이기 때문에 아들인 당신에게 먼저 보낸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보낼 수도 있는데 당신에게 먼저 보낸다라고 쓴 것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 그리고 그 미팅 장소를 트럼프 타워로 했는데도 결국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미팅에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도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선거 캠페인 본부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토요일부터 시작된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어제 오후에 인터뷰하기 전에는 내 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이 퀄리티 펄슨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트윗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성명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들이 좀 전에 들어보신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오늘은 트윗을 했네요. 내 아들 더널드는 어젯밤 러시아 미팅에 대해서 정말로 다 오픈했고 투명하게 아무런 죄가 없다. 아들을 그야말로 마녀 사냥을 한다. 이 사건은 정치 역사에서 최악의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이미 특별검사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하겠지만 미국의 선거 자금법을 보면은 외국인에게 선거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aluable한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외국에서부터 받아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애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미팅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정도로만 아니라 전문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이제 하겠죠. 뭐 상원에서도 러시아 문제 조사하니까 들여다 볼 뭐 충분히 그럴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결정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나자 6월 9일 날 만나자 하고 6월 7일에 만나는 날짜를 컨펌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아주 큰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게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의 사위도 대통령의 자문도 선거대책위원장도 국가안보 보좌관도 연방법무장관도 전부 러시아 이런 선거 개입한 문제와 연관해서 러시안들을 만났고 그 전에 다 드러나기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부터 조금 조사가 될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는 연기 이상이다. 이미 불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뉴욕 포스트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야말로 멍텅구리 중에 멍텅구리다. 전 KGB 스파이 마스터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부와 그런 딜을 하다니 완전히 덫에 빠진 것이지 미끼에 걸려든 것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은 실지 않았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모스코바의 도움을 환영했다, 웰컴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뭐 또 다른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것은 비극 중에 대비극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보스턴 글로브의 보도는 조금 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미 다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컬럼 그 보스턴 글로브에서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미국에 너무 또 백악관에서 계속 이게 누군가가 흘리는 거잖아요. 뉴욕타임스에 과연 누가 이런 것을 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유권자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연방 수사국장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조사 안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임스 코미 그 뒤에 이제 해고를 당했죠. 그게 압박이다, 사법 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FBI 국장이 되기를 원하는 크리스토퍼 애쉬 레이가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지금 몇 시간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방수사국장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뭐 당연히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충성은 헌법과 미국의 헌법과 법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됐고 임명이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과 법을 지키는 연방 수사국장으로 일하겠다.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서는 대통령 일 좀 하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업가라든가 어느 정도의 권모술수가 당연히 허락되는 공직자라고 사실 권모술수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쓰기는 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는데 어쨌든 법을 지켰는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가 깨끗했는가 이게 어차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뒤집어서 탈탈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새롭게 대처하기 위한 헬스케어 안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왔던 걸로 안 되니까 또다시 새 안을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투표를 한다. 그래서 어제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8월 달에 휴회 기간을 2주일 미룬다고 했잖아요. 이거 통과시키고 한다.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메인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수잔 콜리스 의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것은 아니다 해서 나는 공화당 아니지만 찬성표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조금 수정된 것 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공화당 헬스케어 개혁안에 투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연히 다 단결해서 통과 안 시킨다고 하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세금 개혁도 그렇고 남아 있는데 계속 누군가가 어떤 언론인가에 정보를 주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8월 달에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다는 것이 6월 9일에 만났다는 것이 지금 1년 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게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이메일 내용까지도 대강 얘기하고 하니까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러쉬 림보 같은 사람도 자신의 토크쇼에서 얘기했어요. 차라리 네가 먼저 공개해버려라. 그런 것 가지고 나중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할 테니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를 했는데 누가 이런 것을 계속 흘리는가. 캠페인 진영에서 일을 했거나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캠페인 진영이나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트럼프가 100% 좋다기보다는 본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벌어야 되고 권력욕도 있고 사다리 삼아서 더 다른 데로 가야지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권력이 약하다면은
빠져나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리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 상태로서는 그 리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킹 리어라든가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뭐 특히 그 남자 신 같은 경우는 뭐 님프와도 아이를 낳고 부인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있고 하니까 그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그 가족을 특히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 가족에게서 뭔가가 탁 나와가지고 힘들고 비극과 고통을 당하고 또 뭐 추스리고 뭐 추스리지 못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 비교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이 아니라 멜라니아 트럼프도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지금 그 비서실장을 굉장히 그 싫어한대요. 그 라이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바꾸라고 또 이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위는 또 와서 토다하고 또 그 딸은 이방카는 이방카대로 아버지하고 뭐 이래야 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래도 그 라이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안 그 게이트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좀 함부로 해고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 혼자 대 모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를 충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유권자들 40% 정도인데 워싱턴의 리더들과 세계 리더도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고 지금 직원이나 주주들의 반대하는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우리가 사업하려면 크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잘못 지내서 뭐가 좋겠어? 했던 그 CEO들도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선출된 공화당 정치인들도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더 좋아하고 뭔가 이제 더 확실한 허리케인 5가 온다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왔네 할 때는 트럼프 방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악시오스 최근에 나온 그런 인터넷 매체의 보도입니다. 폴리티코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만든 그 매체의 얘기예요. 그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날마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굴 믿어야 되지? 이거 사위 말 믿어야 돼?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식을 믿어야지 돼? 근데 자식도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위의 와이프와 아들이 다른 말을 하면은 난 어떻게 해야지 되지? 뭐 지금 이런 것이에요. 대부분의 공화당은 거리두기 하고 있고 이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칼럼니스트예요. 편집 부국장이면서요. 르네 그레함 씨가 오늘 쓴 칼럼인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린 것을 조금 더 손에 잡히게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의 기다리기 게임. 그 기다리기 게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다. 부통령은 어제도 그 성명 발표하는 거 보니까 가능한 한 대통령에게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들을 말을 할 때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에 가서도 한 5문장 얘기하면 문장의 첫 번째는 항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요.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능한 한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안 그 변호사 만난 것, 러시안 그 정부 관계자 변호사 만난 것, 뭐 완전히 그 정부 관계자 변호사로 지금은 규정을 짓고 있죠. 하루 사이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캠페인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아젠다에 포커스를 두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칼럼니스트는 그는 이미 대통령직을 받을 준비를 다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60년에 린든 B 존슨이 부통령 티켓을 받을 때 그때 그 존 F 케네디 후보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부인도 제클린 케네디도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라고 얼마나 싫어했어요. 린든 B 존슨을. 그런 그 관계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부통령 후보가 됐는가. 그때
딱 그 본인들의 그 스태프들에게 그 숙제를 내줬답니다. 지금까지 186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직무 중에 숨졌나. 그래서 찾아보라고 하니까 18명 가운데 5명이 직무 중에 숨졌답니다. 그리고 린든 B 존슨이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4명 대통령 가운데 1명이 그 대통령직에서 숨진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나는 갬블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딱 그 카드를 뒀다는 얘기예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비슷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주치의가 얘기를 하니까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캠페인하는 것을 봐도 그 혼돈에 그 완전히 블랙홀이 여기저기서 뚫려 있고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앙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던 뉴욕타임스가 부통령 사저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화당의 아주 큰 손들을 엔터테이닝 하면서 뭐 채링 하면서 그렇게 그 와이프만 저녁 식사 꼭 같이 먹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그 커뮤니티도 이미 만들었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커뮤니티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르네 그레함 보스턴 글로브의 그 편집 부국장 그 프로즌한 미소 딱딱히 굳은 그 미소 뒤에서 트럼프가 아주 정말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트윗을 할 때라든가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뭐 등등 여러 가지에서 아마 그 굳은 그 미소는 미소인데 미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지 되는데 frozen smil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를 경멸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펜스 부통령을 보면은 90년대 케이블 TV 버전의 미국 대통령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갖추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특별검사의 조사를 부통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와 관련해서 지금 보스 주변에서 일어나는 회오리 치는 것 같은 드라마에는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변호사 진영은 딱 갖췄다면서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 더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크리스천 보수 복음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그가 인디아나 주지사로 있었을 때 얼마나 그 여성의 생명이 위협되는데도 낙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요. 레드 스테이트 주에서조차도 극보수인 사람이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나가면 곧 그 펜스 만약에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블랙곰이 브라운곰보다 낫다?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이 행정부는 재앙은 다 퍼뜨려 놨다는 게 이 보스턴 글로브의 그 컬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히 내가 직접 뭐라고 썼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방송 끝나고 제가 방송하는 모든 것은 todayus.com의 헤드라인에 다 원래의 뉴스원을 링크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이틀 전에 본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뉴욕타임스가 신문에는 오늘 실었네요. 그런데 신문으로 조금 자세히 보니까 또 전해드릴 만한 내용도 있고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바다주가 마리화나 레저화를 합법화했더니 아주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초기의 혼란함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마리화나 때문에 긴급 재난까지 선포를 하고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바다주에서 워낙에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7월 1일부터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는데 공급 체인이 고쳐지지 않으면 곧 우리 선반이 빕니다. 그러니까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되기 전에 많이 사놨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팔던 사람들께서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을지는 도저히 몰랐다는 것이고, 그런데 마리화나가 이제 지금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에는 세금을 10% 판매세를 올리고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15% 내게 해서 좀 항상 뭐 재정을 좋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학교에도 돈 좀 주고 일반 예비비로 저금도 해놓고 한다는 건데, 네바다에 한 100군데의 재배자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소매상에게 배분을 하는가, 그 문제가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고 하니까 막 술 판매 업계에서 술업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겠죠. 우리 술 판매가 줄어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주민이 지난해에 다 이 안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그 내용에는 21살 이상이 이제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사고 레저용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게, 뭐 공공장소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업계에는 술 판매가 줄어든다고 너무나 걱정을 하니까 마리화나를 팔고 나서 처음에 18개월 동안은 그 배분을요, 그 분배를 이제 생산자에서 리테일 업소까지 홀세일 그 분배를 술 배분업자가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런데 술이 우리 손해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막상 이게 허가증을 내주려고 보니까 뭐 좀 제대로 된 사람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술 배분업자 가운데서 뭐 신원조회라든가 안전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배분을 하지를 못해서 이제 이게 큰일이다 하고, 조금 그러면 좀 규제를 느슨하게 해야지 되는 건가, 뭐 이런 회의도 하고 있고요. 네바다의 주지사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원래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법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시행은 해야지 되고, 시행을 하다 보면은 정부에도 좀 수입이 거치는 좋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허가를 어떠한 형태로 하든지 좀 쉽게 해서 빨리 마리화나 파는 선반에 마리화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오레곤, 또 뭐 알래스카 뭐 이런 뭐 또 하나 어디죠? 그런 주도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를 했지만 배분을 뭐 술 배분업자가 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규제가 없어서 네바다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애당초 사놨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힘이 있는가 봅니다.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레이티스트를 보면은 처음에 딱 7월 3일, 4일 이때까지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 레저용 마리화나가 판매가 됐다고 하는군요. 블라디보스톡 미국의 이민자 또 게스트 워커, 과거에 보면은 폴란드에서는 플러머가 왔고 멕시코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싼 노동력 때문에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는 북한의 페인터가 그렇게 많답니다. 어제 아프리카에 가서 동상도 짓고 기간 산업도 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오늘은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고 싸고 아주 굉장히 별로 쉬지도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담배 피우는 것도 자주 안 하고, 또 러시아 사람들처럼 술도 많이 안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면함과 그런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 것 같은.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의 주택 소유주들 뭐 북한 사람 페인터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인권 그룹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새로운 축구장을 짓는데, 내년은 월드컵 위해서 짓는 거죠. 거기서도 한 사람이 숨졌고, 고급 아파트먼트 짓는 그곳에서도 두 사람이 숨졌고, 아주 불결한 숙소에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 쉬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데, 페인터뿐만이 아니라 뭐 미장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국은 80%의 수입은 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적어도 러시아에서 뭐 지난해 뭐 1억 2천만 달러는 벌었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하는데, 뭐 중국이나 중동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더 많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당에서 함께 기숙사처럼 지내게 하고,
일터에서도 러시안이나 외국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빡빡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사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고요. 주말도 없고 할러데이도 없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노예와 같다라고 표현을 그 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보다 나으니까 더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와 더불어서 뭐 깊이 터치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중국도 뭐 올해 무역 거래가 북한과 1, 4분기에 3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북한의 그 석유 수출량 3배가 1, 4분기에 늘어났답니다. 올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북한이 지금 석탄을 많이 수입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뉴욕타임스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과 북한과의 그 페리오 같은 거 이것도 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뭔가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요. 잠시 뒤에는 행복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Nature Communication 아니죠. 저널이 맨 앞에 나오네요. 이 잡지는 Journal Nature Communication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그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보통 경제학자, 심리학자, 철학자가 수천 년 동안 행복의 그 요인은 무엇인가? 뭐 남에게 이기적인 게 행복할까? 이타적인 게 행복할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인간의 행동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기꺼이 희생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뭐 이게 이제 기본을 두고요. 그런데 주는 게 행복하다 하는 그 조사입니다. 스위스 그 취리히의 50명을 대상으로 관대함을 이렇게 하게 한 뒤에 행복한가?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은 feel good, feel so good. 이게 MRI 촬영으로 다 나온답니다. 일주일에 미국 돈으로 $26씩 4주일 동안 반은 나를 위해서 쓰고 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느낌도 말을 하고 MRI를 찍어보면은 그 뇌의 이타심과 연관되는 것 그리고 행복, 결단력과 연관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관용이라는 것, 남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그것이 딱 그 행복이랑 딱 그 연결이 된대요. 물론 모든 연구 결과가 항상 그 추가 그 연구나 의문은 남지만요. 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정말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제가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바우쿠스와 필레몬, 보리수와 참나무 두 부부가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 그 헤르메스가 여행을 하다가 지쳐서 신처럼 안 보이고요. 좀 저희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거절했는데 이 부부들이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서 이 신이 나중에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당신의 신전을 지키는 승려와 보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눈 감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변해서 보리수와 뭐가 될 때까지 참나무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노라 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거든요. 저는 보리수 할까요? 참나무 할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